안녕하세요. 오늘의 이슈를 잡아다 드리는 뉴스헌터의 김예슬입니다. 최근 이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. 이에 법무부가 자녀체벌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법무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만든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. 너무 많지만 최근 일어났던 사건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1월 경기 여주에서는 9살 시군이 베란다 욕조에 담긴 찬물에서 1시간 넘게 방치돼 끝내 사망했습니다. 이 당시 베란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는데요.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시군이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하며 시끄럽게 굴자 계모에게 벌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. 다음은 천안 여행 가방 계모 사건인데요.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백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짜리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. 용의자는 아이의 계모인 43세 A씨.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정오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3시간 정도 외출을 했습니다.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본 것을 확인한 A씨는 아이를 좀 더 작은 크기의 가방으로 옮겨서 가두는데요.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5분쯤 아이가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119에 신고합니다. 왜 그랬냐? 라는 경찰의 질문에 계모는 게임기를 고장내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훈육 차원으로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습니다. 훈육,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.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A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. 경찰이 A씨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대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. 이 계부와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드러났는데요.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는 신체 곳곳에 멍이 들고 머리에 상처가 난 9살 비양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. 이 손가락에는 지문이 일부 없을 정도로 심한 화상도 입은 상태였는데요. 비양은 집에서 나오기 전 계부로부터 나가려면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져라 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또 비양은 아동보호 전문 기관 조사에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었고 또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.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법무부가 이 부모의 자녀체벌금지법을 만들고 징계권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. 우리 민법에는 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또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 규정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을 학대 수준으로 체벌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그동안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죠. 학대 정황이 포착이 돼도 이 부모가 교육 목적으로 자식 몸에 손을 댄 건데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대응을 하면은 방법이 없었습니다. 이 법무부의 자녀체벌금지법 개정 소식에 여론은 팽팽하게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. 일부는 체벌 없이 훈육해야 하는 게 맞다. 체벌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요. 반대 측은 몇몇 소수의 폭력 행위가 문제인데 왜 과도하게 법을 제정하냐. 이 체벌금지법에 따르면 나는 여러 번 감옥 가겠다 등의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누구의 의견이 맞고 누구의 의견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이 양쪽 다 일리 있고 맞는 말인데요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학대가 아닌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에 있어서까지 현행 민법이 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이 무너진 것처럼 또 소년법으로 인해서 성인 범죄를 능가하는 악질 범죄도 처벌이 어려운 것처럼 이 체벌금지법이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차라리 이 아동학대죄 방임죄를 더 강화하고 또 처벌하는 방안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.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사례들은 이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계속해서 가정에 남았고 또 위탁기관으로 분리가 됐더라도 부모의 요청으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 강화도 강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 관심, 이 꾸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사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되기가 힘든데 이 무조건의 체벌 금지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. 지금까지 뉴스헌터의 김예슬이었습니다.